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김태민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 경마일이네요. 네, 그렇죠. 6월 30일 이제 금요경마 6월의 끝자락을 이제 부산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것도 뭐 첫 주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7월에 이제 시작은 서울로 열고요. 6월의 끝자락과 7월의 시작이 만나는 그런 한 주인데. 근데 이게 첫 주라고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제주부터 시작을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첫 주라고 봐야죠. 부산부터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난주가 이제 월말 경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허벌나게 배당들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또 이제 우리 김태민 의원이 고대 그냥 강 때려라. 그렇지. 조져라. 54배짜리 그냥 준메인 승부에서 그냥 아주 상황을 내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요즘에도 저희 방송의 내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진짜. 예. 특히 이제 김태민 의원이 배당마들 하나하나씩 아주 엑기스 있는 말들을 아주 까발리고 있는데, 뭐 본인어도 그랬고, 뭐 천빛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뭐 또 하나가 있어서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좀 추접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지난 거. 아니 근데 추접스러운 거 얘기 한마디 더 하면 왜 그 코리아 레이스에 황금 열쇠 주잖아요. 네. 그 ARS 내가 받는 거더라고. 그거를 안 올렸어요? 계속 안 올렸어요. 본인어부터 천빛 이번에 고대도 안 올렸어요. 그거 다 주력이었는데? 네. 저것도 있잖아. 우리 그 마지막 경주 같이 동시 패션으로 36배짜리 그 그러니까 슈퍼 스타트 다 안 올렸다고. 왜 안 올렸어요? 그냥 뭐 귀찮은 것도 있고 내가 받겠냐 설마. 근데 오늘 계산을 했더니 그래서 좀 아깝다. 그만 날라갔어. 아, 짜증나. 배가 들 고팠나 보고. 그러니까요. 배가 좀 고파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들 고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거 그럼. 때문에 하는 막 오바지라는 경우도 내가 봤어.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그 이제 보잖아요. 그 주에 올린 것들 순위를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주에 가장 잘 맞춘 거 배당이 크든 적든 항상 올리는데 7, 8배짜리 막 있어요. 그런 거 단통 때려가지고 올리고 이런 것들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좁쌀만 굴리는 것도 아니고 감자만 굴려도 안 되고 호박만 굴려도 안 되고 그에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우리 쩌리 전쟁의 강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경마는요, 이 주어진 판때기를 이제 우리가 맞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럼 허구는 어떻게 거기서 그 고배당이 나옵니까? 그렇지. 맨날 네? 고배당 인기만 뻔히 있는데 맨날 꺾어. 그냥 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맨날 대끼리는 일단 주력하고 준대끼 쓰리대끼라는 사람도 있고 병으로.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듣는 사람이 없고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걸려라. 그런 경우도 있고 맨날 이제 어떻게 많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 배당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그 우리가 추접한 게 아니고 그런 추접한 짓은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무튼 김태민 의원 아깝네. 난 그거 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게 뭐 무조건이 무조건 제가 받는 건데. 그리고 이제 뭐 환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매주 많이 올라가야 돼. 그죠? 그렇죠. 환수가 아무리 높아도요. 2번밖에 못 올라가면 3번 올라간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잘 하세요 좀. 예? 아깝네 진짜 제가 옆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2017년 야간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서울도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이 이제 야간 그리고 일요일이 주간 경마로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드디어 또 저희 전의 전쟁이 움직입니다. 뭐 매년 그랬지만 이번 주부터는 금요 경마를 부산 현지 예시장에서 직접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뭐 저만 가는 것도 아니고 김태민 의원만 가는 것도 아니고 둘이서 이제 같이 부산에 이제 내려가서 부산과 과천을 오가면서 금요 경마 또 일요 경마 현장에서 현장 예상을 진행을 한다는 거 공지를 먼저 해드리겠고 야간 경마 내내 쩐의 그렇죠. 전쟁은 7, 8월 네, 7, 8월 달은 최소 7, 8월 달만큼은 현지에서 한다는 거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뭐 한데 어쨌든 7, 8월 달 2달만큼은 이번 주부터죠. 그러니까 6월 30일. 그렇죠. 이번 주부터예요. 이번 주부터. 아주 뭐 그냥 뭐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뭐 적당한 비가 오는 이상은 갑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가야죠. 운전은 김태민이 아마 다 할 거예요. 그 비가 오는 날에는 제가 좀 시력이 안 좋아서 좀 그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일단 갈 때는 일단 아니 김태민 그렇죠. 집에까지만 제가 가고요. 뭐 한 80km 정도는 아마 김태민 의원이 운전을 좀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저희 7, 8월 야간 경마 때는 금요 경마도 이제 부산 현지에서 찾아뵙는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 화두였던 김영관 조교사의 전무후무한 천승 뭐 어렵지 않게 달성이 됐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3정 어게인 갖고 이제 천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경주 럭키나이는 안 보였죠? 보이긴 보였는데 뭐 의미 없는 그 3착으로 좀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 마지막 럭키나인이 이 천승의 주인공이 아닐까 했는데 뭐냐면 좀 마지막에 하는 게 또 이제 좀 감회가 새롭거든요. 근데 3정 어게인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럭키나인은 아쉽게 입상을 못한 거 그게 조금 5개 T로 남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대단합니다. 외국에는 이런 게 없죠. 외국에도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래요? 기념하겠죠. 그래도 뭐 조교사 천승 이런 거보다 트리플 크라운 달성하는 게 좋잖아. 아메리칸 8호와 같은 말 딱 받아가지고 그냥 그죠? 그런 게 더 낫지. 나 100승 200승 이런 거 안 하고 우리나라처럼. 자 어쨌든 뭐 지난주에 그런 기록들이 좀 나왔고요. 김태민 의원의 메인 승부가 부산이 7경주 그리고 이제 제주가 4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원이 그에 앞서서 부산이 5경주 제주를 3경주로 메인 승부 선정을 했습니다. 김태민 부산 7 제주 4 이정원 부산 5 제주 3 제주는 뭐 평소에 저희가 분석을 하던 대로 지금 완벽하게 분석을 맞춰놨고 부산도 완벽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부산 현지 예시장에서 한 번 더 마필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반드시 적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부산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제주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부산이 정상적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제주가 먼저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이세마 경주입니다. 모두 8필이 출전을 했고요. 이제 지난주도 이제 쓸만한 이세마들이 출전을 했었는데 그거 봐 액톤 시대인가 그거 바로 오잖아요. 19조 거 그죠? 영희 시대 까고 그냥 바로 이제 대가리를 들어오면서 999승을 이제 달성을 했고 이번 경주도 지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태민 의원. 이 경주에서 도대체 어느 말이 우승을 할까 참 궁금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게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전력차가 종이 한 장이니까 사실 또 이런 경주에서 또 잡아내기 위해서 또 저희가 현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좋은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근소하게 인기 1위 모을 것 같습니다. 4번 태스크포스인데 뭐 주행 심사 걸음을 보면 다른 말들도 좋습니다만은 그나마 얘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방도 좋고 뭐 기수도 좋고 뭐 다른 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4번 태스크포스의 우세를 일단은 점쳐봅니다. 이게 이제 매니피 순말인데요. 개별 구매 2천만 원으로 지금 신고가가 되어 있는데 이 진짜 2천만 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2천만 원에 샀으면 이거 로또 당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94kg 거의 500kg 가까이 되는 그것도 앞말도 아니고 순말이에요. 순말이고 주행 심사 기록이 그냥 어쩌다 뛴 기록이 아닌 것 같거든요. 스타트 능력 있죠. 선행 나서서 시종 여유 보였죠. 조교시 걸음발도 좋고 사실 그 브라이트 스타도 매니피자마인데 그 신고가는 이렇게 뭐 이렇게 고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이 여기 나와 있는 말값은 사실 못 믿어요 우리가. 예, 어떤 그 거래가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예. 상태에서 사도 2천만 원은 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한 4, 5천 원 줘야 돼. 한 5, 6천 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자가 있는 3세에 대비한 말이면 몰라도 좀 2살짜리인데 아무튼 뭐 말값은 그 뭐 고가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지만 뭐 싸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하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4번 태스크포스가 뭐 선행으로 경주를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6번 에이스 돌풍이 이 카우보이 칼의 또 이 자마입니다. 이게 이제 6천만 원짜리인데 일단 지금 그 신우철 마주가 최근에 뭐 좋은 말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킹 오브 에이스를 비롯해가지고 능력 있는 말들에 좀 대거 입사를 하고 있는데 에이스 돌풍도 스타트 능력 있고 시종 잡고 여유를 보이면서 좌구보만 썼는데도 걸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라이징 코리아하고 병합할 때는 발 쓰는 게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빠른 출전이지만 역시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6번 에이스 돌풍 포인마입니다. 곧장 올려붙일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요? 나머지 말 중에서는 전개상위점이 좋죠. 5번 경주의 누레발. 네. 방금 4번, 6번이 만약에 경합성 전개를 할 경우 올라올 말은 이 말이 지금 그 주행심사 보면 꿀렁거렸는데 이건 제어했기 때문에 꿀렁거린 거고요. 말 가는 대로 놔줬을 경우에는 아마 주행이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전개상 이점이 좋고 능력으로도 되고요. 그래서 5번 경주의 두레박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제주 일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6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위원. 10번은 인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 저는 이게 불안해요. 그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봐봐요. 백호 본 게 압도적 인기 1인데 진짜 오줌 싸면서 오지 않습니까? 무슨 완생을 코로 갱신히 이기고 있냐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게 과연 한 수위인가? 그러니까. 저는 8번 미래 창출을 봅니다. 이게 붙지도 못하고 이게 말 타는 건지 소를 타는 건지 외곽을 뺑뺑 돌다가 외곽 돌면서 직선주로 400m 내내 추진도 안 하고 그래서 혼자 950m를 뛴 것까진 좋은데 추진도 개떡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말몰이에요. 그래서 8번 미래창출이 사실 성적만 보면 별거 없지만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동준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좀 안 좋아. 기수도 그렇고 뭐 이제 저희 뭐 예상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좀 아는 사람들 예. 몇 명 보면은 예. 이게 또 좀 사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조금 그게 안타깝네요. 준자 들어가면 안 좋나? 차라리 그 원자가 들어갔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래요? 그게 좀 아깝네. 이게 그 2살짜리요. 데뷔전 잘 뛴 인기마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신마 게임에서 한 번 뛴 그거 갖고 평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외곽 아닙니까? 여기 600점 이하에다가 이 말도 키도 크고 주폭도 괜찮고 삼다법에 구구절절 이런 마필들하고 형제 말아서 뭐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데 지난주 12주 백호 번개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10번 태왕권은 앞으로 뛸 말이지만 그냥 뭐 무턱대고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충막금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태민 의원이 8번 미래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7번 요격호예요. 이번 경주는 선행입니다. 직전에는 용춘일마의 외곽 2선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끝걸음에서 밀렸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주도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2번 가거도와 17조에서 두 마리가 나왔지만 저는 타조기수의 7번 요격호를 좀 눈여겨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샛별요정이 직전에 그 스타트부터 자리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인기만으로 팔렸는데 이제 외곽에서 자리 못 잡고 후미권에서 헤매다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이제 600점 이하 올라와서도 5월 20일 날 바로 최적정계 선입으로 입상을 했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번 게이트에 적임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기 모으고 이제 개박살 났지만 1번 샛별 요정을 다시 한번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아직 실전에서 이렇다 할 그런 이 걸음들을 보여주질 못한 마필들인데 이제 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몇 두가 또 눈에 띄기는 합니다. 김태민 의원.
이경주가 이제 저희가 부산을 내려가는 이유죠. 네. 그러니까 믿을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 명신 파워가 등 떠밀린 인기 많은데 이정원 의원이 자주 하는 얘기로 대가리 같아요. 대가리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니거든. 그래서 보다도 할 말 없지. 뭐. 네, 그래서 이 현장 상태가 참 중요한 그런 경주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말은 일단 11번 배가원입니다. 이게 원래 앞에 갔던 말인데 직전에는 땡기고 늘어져 가지고 걸음만 재보더라고요. 물론 지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충 걸음만 재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앞과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직전처럼 늘어지지만 않는다면 요거 한 선입권 정도 묻어가서 재미있지 않을까. 이제 현장 상태를 좀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말이라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비싼 말 보세요. 6번 컨피덴셜 1억 1,000만 원짜리 이제 매니 피자마인데 김정은 기수한테 계속 이거를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주행 심사 받고 데뷔전은 그냥 걸음만 재보는 차순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태워주는 건데 이게 데뷔전 때 보니까 채찍발을 받으면서 싹수 있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절대로 강공을 건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해도 안 됐고요. 준비 상태가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그 하리마우라는 그 외산 신마하고 계속 병합을 붙여줬고 또 출발 연습도 많이 해놨고 데뷔전 1200을 일단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조교발에다가 이 편성에다가 이런 걸 감안하면은 저는 분명히 이게 이번에는 앞에 붙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앞에 붙어서 뒤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 매니피자마의 혈통적이고 또 요시다 순스케 마주가 이제 보통 똥말들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 고가의 마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또 김정은 기수가 다음번에는 이 말을 탈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전력 승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챙겨 먹을 배당은 2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6번 컴피덴셜 이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마필은요? 이 될 만한 말이 많습니다. 이게 뭐 8번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10번 만남의 시작이 직전에 인게이트 2점을 살리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다가 늦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초반에 좀 앞에만 붙어준다면 직접 끝걸음은 괜찮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주 이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1800점 이하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김재민요. 이게 지금 이경주도 이제 뚜렷한 충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것저것 다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는 말이 우선적으로 6번 세웅지마예요. 이게 직전에 외곽을 뺑뺑뺑뺑뺑뺑 돌고도 마지막에 이제 걸음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장타 명성이 워낙 세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우승은 못했습니다만 상대방과 견주어서 절대 밀리지 않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1000m 늘어나는 거리가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 배당마로 추천드렸던 이 11번 오관왕입니다. 어느 이제 저희 이제 그 팬분이 이 방송에서 제가 이거 추천을 했다고 하면서 적어서 마장에 가셨는데 요거를 놓고 갔으면 이제 맞추셨을 텐데 다른 걸 놓고 하는 바람에 못 맞추셨다고. 그래서 너는 맞췄냐? 그래서 저도 못 맞췄다고 이렇게 댓글을 이제 써드렸는데 이 미래의 여전사의 선행에 제가 너무 꽂혀 있어갖고 그날이요. 1번 3차 군말이죠. 이거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이 63.7배를 못 맞췄는데 그 마지막에 날라온 걸음은 이 1000m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 230km, 240km대의 좀 작은 체구지만 근성이 좋고요. 걸음발이 있는 말이에요. 선입력도 있고 뒷심도 있고 이미 900m에서의 능력 발휘가 됐던 말이기 때문에 오늘 늘어난 거리도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보이고 안쪽에 3번 뭐 당대일만은 선입이 있는 말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봐주셔야겠고 여기서 또 하나의 배당이 나온다면 1번 정성으로입니다. 이게 막판 끝걸음이 이 여력이 남으면서 직전에도 좀 꾸준하게 말이 살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1000m 마지막에 말들이 뭉쳤을 때 대혼전이 벌어졌을 때 의외의 한 발을 쓰면서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 1번 정성으로까지 W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뚜렷한 능력만은 없지만 그래도 인기만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김태민이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네. 믿을 말은 없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알렉토가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독수리 우영제 그 악당 알렉토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내가 이걸 좋게 보고도 이제 안 했거든요. 근데 말이 야 좋으니까는 이게 뛰더라고. 근데 마지막까지 걸음이 힘이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 네가 또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우선적으로 인정을 하고 놓고 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조인권 빠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뭐 온누리 강자 같은 그 인기하고는 알렉토는 틀리죠. 이 편성에서는 그러니까요. 인정을 해야 되고 2번 비카 오브 더 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릴 때 다리가 안 좋아서 조교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인기 1위를 빼면서 이제 배당을 노렸던 경주인데 못 맞췄어요. 저는 또 이거를 시티 위너가 앞에 가서 홀랑 돌아버려가지고 윈디 파크를 놓고 제가 이제 못 맞췄던 그 경주인데 말이 얼마나 안 좋으면은 앞에 붙이니까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이 다리가 안 좋은 말들이 더 앞에 가려고도 막 그러고 더 뛰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망가지는데 이번에는 조교가 정상적이에요. 지난주에는 무한 스피드하고 또 병합을 붙여줬고 마무리까지도 잘 해놨습니다.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말이 틀려요. 그런데다가 이달에 유일하게 지금 상금 바닥이 2조 강영권 마방이거든요. 이건 조심하셔야죠. 예, 앞에 갈 수 있는 기본 순발력까지도 가지고 있고 일단 조교 자체가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알렉토의 강력한 상대마로 2번 비카 오브 더 선을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제주 3경주 1000m 제주마 3세 이상 오픈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주가 이제 중반에 모바일이 있고 전반부에 이 배당 나올 편성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이 3경주가 지금 그래요. 없던 배당도 만들어내는 제주마 오픈 경주 아니겠습니까? 이 지난주에도 이제 인기마 15조의 광명의 힘을 꺾어서 이제 메인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면서 이제 더비에 나갔던 무한불성을 제가 대가리 놓고 메인을 들어갔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뭐 푸른 기상 그 휴양마가 와가지고 999를 터뜨렸어요. 무한불성이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하고 어떻게 못 올 수가 있는지 동부여걸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현장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더비에 나갔던 2마리까지 제가 이제 갔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2마리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광명의 힘이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광명의 힘은 더 제가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무한불성이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못 들어와가지고 24.4배짜리 메인을 날렸는데 오늘도 그 정도 배당 그 이상의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오픈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잘 뛰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또 올 수 있는 그런 인기마들이 아니고요. 입상 문턱에서 들어오지 못한 그런 복병 마필들도 안 될 게 없는 편성인 대혼전이에요. 무조건 이제 배당이 나올 수 있는데 배당이 아마도 이건 뭐 한 10배 이상의 그런 높은 배당들로 내레비를 쓸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배당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크게 좀 챙겨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고 안 가고가 이건 필요 없습니다. 사이즈가 우선이고요. 전개 영향도 받을 수 있는 마필들, 특히 이제 인기마들 이런 마필들 싹 다 정리를 하면서 고배당까지 작정하고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600 국산 6등급 모두 8필이 출전을 했고요. 김태민 위원의 준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출전 두수가 8두밖에 안 됩니다만 대가리가 없는 경주네요. 그렇죠. 네. 충마가 좀 어려운데 인기 1위가 이제 커크미니스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커크미니스터를 놓고도
여기에 뭘 붙이냐. 만약에 이걸 인정하고 이제 김태민 위원이 승부를 한다면은 여기에 뭘 붙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아마도 당일날 커크 미니스터를 놓고 될 만한 마필들이 쫙 뚫릴 텐데 그 중에서 괜찮은 배당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이 4번 포바트 같은 말도 팔릴 거고 1번 황금독수리의 조성곤 안장 이건 뭐 뜬금없이 갑자기 웬 조성곤을 태어났는지를 모르겠고 5번 세다와 7번 가오가 마방을 다 옮겼네요. 동일 마주의 마필이고 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안 팔리면 갖다 대갖고 오는 또 KO 바람에 안장도 사실 이런 편성에서 겁나거든요. 저는 커크 미니스터를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그 힘이 붙으면서 스타트 능력이 좋아졌고 직전에 보니까 막판에 그 텍사스 루비가 붙으니까 더 뛰더라고요. 그래서 근성도 좋아졌구나. 이제 네가 좀 달라졌구나. 또 병합적으로도 잘해놨고 그래서 인기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커크 미니스터를 인정을 하고 커크 미니스터가 100%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김태민 의원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때리면은 여기서 한 골 하나 챙겨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김태민 의원의 출사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커크 미니스터는 그 직직전하고 뛰는 게 틀려졌습니다. 네. 직직전에는 많이 흔들렸어요. 그 힘이 덜 붙어서 이제 많이 흔들렸는데 직전에 흔들리는 모습이 없었고 하지만 마지막 한 발은 좀 더 뻗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얘가 주력입니다. 네. 얘가 주력인 건 맞는데 전주에 제가 고대 나오기만 기다렸다고 좀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제가 근데 이제 뭐 맞춘 거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나오기만 54배. 나오기만 기다린 말 고대를 놓고 뭐 삼쌍 복승식만 복식만 50몇 배고 쌍이 140몇 배였고 뭐 저거 제가 말씀드린 말이 1, 2, 3, 4등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4쌍 승리 있었으면 난리 났지. 기분이 상당히 그때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나오기만 기다린 말을 노리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꼴등 오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기분이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나오기만 기다린 말이 있는데 이게 다행히 덜 팔립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더 센 데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팔려요. 물론 저 커크 미니스터는 올대가리로 팔리고 하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또 커크 미니스터가 빠지면 요거는 고대 수준의 배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배당으로 제가 현장 상태 한번 또 보고 현장 어차피 가니까 생김새 좀 보고 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센 편성에 나오면 배당은 좋을 수 있겠지만 못 들어오면 또 허무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편성에 걸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대로 때려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좀 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고대 정도로 환급 받으면 또 좋잖아요. 고대 정도는 환급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냥 항구라고 대구라니까 그거는 그날에 그거 하나 54배짜리 복승식을 기준으로 그거 하나 승부면은 끝난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희 그 팬분들도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예상이 뭐 좀 안 좋고 재수가 없어 못 맞추고 그러다가도 뭐 10배, 20배짜리 한 방 제대로 승부하면은 이걸로 끝나셨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끝나니까 그렇게 항상. 그죠. 예, 같이 끝나야죠. 못 맞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건데. 자, 아무튼 지난주에 그 여세 고대 그냥 때려라. 연대도 아니고 고대를 그냥 때려가지고 복승식만 54배짜리 주력 한 방으로 상황을 냈던 준메인이 지난주 김태민 의원의 준메인인데 오늘도 그의 버금가는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니까 뭐 지난주에 챙겨가신 분들은 당연히 또 오셔야 될 것 같고 같이 합석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부산 현지까지 내려가서 예시장에서 말 상태 확인까지 끝내고 들어가는 준메인이니까요. 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1402등급 한라바 경주 모두 7필이 출전을 합니다. 탈락 7마리가 뛰는 경주인데 쉽진 않아요. 일단 충마가 없습니다. 충마가 없는데 이런 경주에서 이제 먹을 게 있죠. 출전 주수가 적어도 이제 노리고 가는 말은 이제 6번 완성작입니다. 직전에 이제 성의가 없었어요. 전혀 갈 생각이 없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될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1400 적응을 마쳤고요. 그래서 6번 완성작을 노림수로 이제 들어갈 텐데 6번이 들어와도 2위권 압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1번 보리 같은 게 이제 인기 많은데 이게 똥말이거든요. 이거 직전에도 인기 모을 때 저도 이제 뺐는데
이게 맨날 팔리는 편성만 나와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이런 말들은 좀 힘들고 이게 좀 엉뚱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는 말은 6번 완성작이고 2위권 압축을 잘해서 좋은 매당으로 오전장 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30일 금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부산 하이라이트고요. 금요 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에 9경주의 끝내기 준메인 승부를 준비를 해놨고 이제 부산은 중반부죠. 정확하게 5경주에 제가 메인 A급을 들어가는데 이제 본격적인 야간 경마 시즌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 날 제가 부산 현지로 내려갑니다. 매년 그랬듯이 부산 현지에서 또 과천 현지로 부산 과천을 이제 오가면서 현장 예상을 이제 진행을 해 드릴 건데 어제 부산 간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더 잘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예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마필들을 직접 보면서 현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진행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야간 경마 때는 제가 항시 내려갑니다. 서울이 또 이제 토요 경마가 야간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당일치기가 됩니다. 뭐 오래 걸리겠지만 시간은요 당일치기가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주부터 내려가는데 이번 5경주는 제가 지난번에 내용을 알고 뺐던 마필이 있어요. 네, 두 번 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완벽한 조교발 예시장에서의 이 컨디션만 체크를 해갖고 아주 강하게 놓고 들어갈 그 마필이에요. 1000m 작정하고 나온 말들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 다 가려고 나왔지 안 가려고 나온 말들 없어요. 이 와중에 지난번에 제가 내용을 알고 뺐던 마필이 한두가 좀 출전을 하고 조교 내용은 확실하게 지금 좋아졌고 제대로 칼 갈아놨어요. 예시장에서 제가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한 이후에 여기 뭐 무조건 배당 나옵니다. 무조건 배당 나오기 때문에 5경주 메인 승부에서 제대로 된 한구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로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 1000m에 앞에 갈 말들이 그냥 드글드글하네요. 네. 김태민 의원. 그래서 이제 2번 전사회와 4번 당대 알파가 앞에 붙으니까 이건 없지. 그래서 저는 전개상 이점이 좀 사실 보여준 거로는 없습니다만 1번 슈퍼 이글을 눈여겨봅니다. 이게 사실 보여준 거로는 없습니다만 직전에 보면 좌구보만 쓰면서도 마지막까지도 꾸역꾸역 뛰어요. 그래서 네가 조금 나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2번과 4번이 초반에 충돌을 하는 그림이라면 1번 게이트에서 요막 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독산데요? 그래요? 네. 대가리 잡는 대가리인데 이게. 그래요? 나도 대가리인데? 독산에. 아닌가? 이게 이제 6조에 있다가 5조로 이적한 그 마필인데 제가 작년 10월 16일날 이거를 놓고 승부를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 이제 김동현 기수가 느슨하게 타길래 또 뭐야 또 뚜껑 열리네 그러고 막 욕하고 있는데 4코너 딱 돌면서 치고 나오는데 대가리 왔어. 왜냐면 이게 슈퍼 이글이 선행형 말이었어요. 처음 입상할 때 이게 앞장 깠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변한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제 추입으로. 그러면서 1400에서 대가리 왔습니다. 그날 10월 16일 날. 그 당시 이제 6조 구영준 마방이 있고 김동현 기수가 계승을 했던 말인데 이게 이제 휴양 갔다가 오고 마방 옮기고 나서 컨디션이 살아났어요. 여기 이제 1000m에 지금 그 당대 알파하고 이제 같이 한 집으로 하려고 나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대 알파보다는 슈퍼 이글의 기대치를 좀 더 가져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태민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그 10번 새벽바다가 지난번에 그 오버페이스죠. 앞장법. 뭐가 급하다고 거기다 갖다 들이대가지고 비벼가지고 싹 다 그냥 앞이 작사를 나냐고요. 예? 제가 이 새벽바다의 플레잉 레인저 이거 배당까지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죽하면 퀸 엘레강스가 아무 생각 없이 타다가 와가지고 배당이 터지겠습니까? 최은경다운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거 뭐 왜 거기다 갖다 들이대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1300에서. 그러니까 이걸 제어를 못하는 거야. 제어를. 말이 끌고 가니까 말은 좋은데. 오늘 1000m에 다시 한번 태웠고요. 2조 마방이 이달 상금이 최악이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슈퍼이글과 10번 새벽바다를 추천을 드리겠고
그래도 2사 중에서 하나를 본다면요. 전사의 후예와 당대 알파 중에서. 전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안 봅니다. 둘 다 안 봐요? 예, 예. 전 차라리 9번을 봅니다. 9번 예. 이거 강등된 거. 예.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엄청난 애가 탔던 말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2번, 4번에 따닥 맞거는 없다는 거. 선두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전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이 개바일이 또 있어가지고 또 예. 짜증나게. 부경 7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1800 혼합 3군 모두 12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게 좀 상대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제 승군전 치료는 5번 오픈 더 스카이가 이제 인기를 모아요. 근데 5번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5번은 인정을 하는데 직전에 뭐 워낙 그 여유가 많아서 놀면서 왔죠. 놀면서 와가지고 2위권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인기마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걸음 숨겨놓은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돈이 될 수 있는 경주인데, 그러니까 인기 1위에 붙여서 요거는 먹을 게 있는 경주입니다. 충분히. 그 현장 이제 내려가는데, 이런 경주 이제 2위권 압축 잘 해서 똘망똘망한 배당 잡으려고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상태 좋은 거. 물론 이제 뭐 제가 보는 말 중에서 이제 고를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좋은 말로 주력을 때릴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배당으로 현장에서 마필 상태 보고 돈을 만들겠다 말씀드리면서 7경주 이후에도 뭐 뒤에 경주 자신 있는 거 많은데 준비한 경주가 많은데 이 중후반부 이 메인 승부에서 돈을 만들어서 후반부도 한번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라스트 7경주입니다. 1200 한라마 1등급 모두 7필이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이요. 그 사봉 낙조배에서 이제 헬로우 명품 앱이 2마리가 퍼지지 않았습니까? 특별경주 네. 사봉 낙조. 헬로우가 선행 가는데 명품 앱이 죽어라고 따라가서 퍼지고 그 뒤에 따라갔던 구슬비 햇살처럼 소원천하가 그 바로 뒤에 쭈르륵 따라간 말이 1, 2,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슬비나 햇살처럼이 입상을 하는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5번 명품의 빛을 눈여겨봅니다. 이 말은 뭐, 선입으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이고, 뭐, 이번에 헬로우가 선행을 간다고 해도 직전처럼 미친 듯이 따라가지만 않는다면, 마지막 한 발이 통한다. 이렇게 봅니다. 구슬비 대가리 오게 하기 위해서 이 헬로우가 작전한 거죠. 뭐 한집 말인데. 그렇죠. 구슬비 대가리 맞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뭐 손에 볼 게 없죠. 그러니까 명품의 빛이 말린 거지. 그렇죠. 미친 듯이 따라가고. 명품의 빛은 이제 전개를 좀 잘못 풀어간 거고 헬로우가 좀 끄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1200으로 거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2번, 5번의 따닥 맞건도 좀 이거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 장엄의 최근 경주력이 이게 보통이 아닌데 이 지난번에 편성은 그지 같았지만 여류검객 12마신 대차 놀면서 온 대가리 이 걸음은 그것도 1610m에서 이거는 예사롭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뭔가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장엄의 상승세까지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안말경주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이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부산 현장에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전력차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지금 4번 에이스의 선물과 8번 아이진 코리아. 사실 이게 지금 승분전에 이게 2마리가 이게 세진 않거든요. 특히 저 8번 아이진 코리아도 제가 보면은 직전에 걸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이게 여유는 그렇죠. 있었지만 그렇죠. 걸음만 놓고 보면 보나거리나 러닝거리 못 뛴 거지 이편성 자체가 별거 없는 거지 얘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미쳐 있다면은 이제 세게 봐야 되는 거고 4번 에이스의 선물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4번과 8번 중에서 굳이 한 마리를 그래도 본다면은 상승세가 뚜렷한 8번을 보기는 합니다. 보긴 하는데 직전에 여력이 없었으니까 이건 현장 상태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6번 펜타일치 연투 능력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 펜타일즈도 연투를 할지 못할지 이게 이제 관건이니까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4, 6, 8이 인기마지 않습니까? 인기 1, 2, 3이죠. 인기 1, 2, 3인데 이 중에서 이제 안 되는 거 칼을 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가는 거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8번이 이 정도 안말 편성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직전에 걸음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게 대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의 그 현장 분석을 좀 좀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있는 건 맞죠. 더 있는 건 맞고 펜타일즈는 연투 능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4세 안말 56.5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지금 다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들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노리는 마필이 1번 월드피스예요. 1번 게이트에 이게 그냥 선행으로 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제가 이거를 5월 12일 날 노렸었는데 너무 외곽에서 그냥 힘소진을 하면서 깨졌고 그전 경주 바닥에서 잘 참고 있다가 올라오는 걸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어디 뭐 잠수를 타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보이질 않아요. 바닥에서 그냥 아예 그냥 뭐 말이 보이질 않아.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고 최근 이 몇 개월 동안의 컨디션의 변화가 분명히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 매니피 또 잠하고요. 그래서 오늘 1번 게이트의 여건, 이 안말 경주에서 충분히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구경주입니다. 1600 국산 사군이고요. 모두 9필이 출전하는 이정원 위원의 준메인 예. 승부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그 우승을 하고 승군한 말 그리고 입상을 한 말, 우승한 말 많아서 이건 이 지금 최저배당 이런 경주는 최저배당도 7, 8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이런 경주에서 특히 또 이 현장 상태가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제가 이 구경주 이정원 의원이 준메인 승부 잡은 걸 보고 이런 인기막 운전에선 잘 안 잡는데 현장에서 뭔가 좀 노림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옥석을 잘 가려도 이거 대가리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더스타즈를 대가리를 놓고 더스타즈가 들어와도 이거 못 맞춥니다. 왜 못 맞추냐면 환수가 안 나와. 그래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경주입니다. 절대 쉽지가 않은 경주인데 이정원 의원의 뭔가 비장의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예상은 4번을 머리를 잡긴 잡았는데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해서 이게 폐출혈 이후에 직전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못 믿고 예상은 잡았어요. 대가리 잡고 그다음에 6번 잡고 뭐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믿고 갈 말은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게 현장 상태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이정원 의원의 한번 비장의 출사표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폐출혈이 뭐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냥 뭐 코피 난 걸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뭐 폐출혈이 났다고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거세도 그렇고요, 뭐 골막염도 그렇고 뛸만 하면 나오는 건데. 지난주는 뭐 김태민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준메인 승부에서는 다 제대로 잡아드렸어요. 예. 김태민 의원은 고대를 54배짜리를 잡았고 저는 그 담양영웅과 그 퍼펙트 디바 2.4배 인기 2강을 깰 말이 하나 있다. 아주 간단하게 들어간다. 최강 스텔스 넣고 그죠. 또 이제 주력 한 방으로 그거를 이제 인기 2강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그걸 이제 잡아드렸어요. 정확하게. 이번 주에 이 구경주 준메인 승부는 지난주에 그 최강 스텔스 정도의 그 8.2배가 아니고 한 82배도 뭐 제가 좀 노리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도 않는 인기마들이 이 거품을 지금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거품이 너무 지금 잔뜩 꼈어요. 이런 애들 싹 다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싹 다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 마리가 아니에요. 제가 복수형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기마들 싹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고배당까지 이 마지막 승부에 제대로 한번 상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기마가 일단 승문열 치료는 1번, 2번이고 그 다음에 4번 당연히 팔리고 5번, 6번 일단 이렇게 5마리가 인기를 먹을 텐데 지금 복수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그리 정리한다고 적어도 제가 볼 때 3마리는 날릴 겁니다. 3마리는 그러니까 최소한 2-3마리를 날리는데 이 뭘 날릴까 이것만 갖고도 전화 정보 한번 들어볼 만해요. 그래서 이 끝물에 이정원 의원의 준메인 승부
배당으로 한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월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0경주 1400 2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또 6월 마지막 경주 적중으로 마무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또 7월달 또 기분 좋게 맞이할 거고 벌써 또 올해가 반이 지나갔네요. 네. 참 그러네. 시간이 빠르네. 빨라요. 원래. 네. 경마하다 보면은 뭐 그냥 금방 수요일 목요일 예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금토일 또 현장 예상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월요일 조개 보면 또 한 주 시작이고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그 얘기 안 빠른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빠르다고.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경주 맞춰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해보라고요. 나한테 뭐 보냐고 안 물어봤어. 아니 마지막 경주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맞죠. 바로 나와야 되는데 뭐 1년의 절반이 지나갔던 이런 얘기를 지금 시작했으니까 그래요. 반이 지나갔죠. 그러니까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7번 무적 언더풀은 인정을 우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직전에 그 점핑 출전했던 인디언 킹이 인기 1위로 팔리고 그 무적 언더풀이 선행을 쓸 거니까 이 조성공 기수는 잘하는 게 뭡니까? 상대 말을 고로시 시켜가지고 죽이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못 넘어가게 그냥 조인건 그래가지고. 기수가 여기에 말렸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 차라리 보내주고 일마신 격차를 두고 따라가던가 안으로 쳐박았어야 되는데 이게 외곽 2선을 나오니까 끌어. 근데 이건 조성공 기수가 이걸 즐깁니다. 넌 죽었어. 왜? 어쨌든 얘가 죽어야 내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인디언 킹은 죽었고 얘는 마지막에 놀면서 왔어요. 그래서 무적 언더풀은 우선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거기서 아쉽게 깨진 팡팡 히어로예요. 다시 한번 뭐 선두권에 갖다 대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는 최은경이요. 예, 그런 뭐 전개를 또 할 거죠. 뭐 다크스트 나이트하고 좀 병합도 잘 해놨고 해서 12번 팡팡 히어로를 다시 한번 좀 노리고 싶고요. 최은경 기술 참 좋아하네요. 그래도. 뭐 이제 아니 이런 거 이제 앞에 대놓고 이제 그냥 뭉개 갖고 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이제 하죠. 배당이 또 동반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7번 무적 원더풀, 그렇죠, 인정은. 12번 팡팡 히어로.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마펠이 하나가 있는데 이 5번 실버 클래식이에요. 지금 이제 강급되고서 세 번째 뛰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조교가 안 됐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페르디도 포모로이하고 붙여주면서 스피드도 좀 보강을 했고 직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이 조교 패턴이고 내용이에요. 이게 1400에서는 늘 경쟁력이 있어요. 1군에서도 1400에서는 배당을 간간히 터뜨렸던 맞빌인데 지금 2등급 강급이 된 상황에서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5번 실버 클래식의 배당까지 좀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6월의 마지막 경마일 6월 30일 금요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치겠고 저희는 금요일 아침에 안전하게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으로 안전하게 내려가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를 드릴 거고 또 금요일 현장 예상이 끝나면은 또 곧바로 그렇죠. 또 과천으로 또 이제 다음날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하루 피곤한 그 하루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늘 뭐 매년 해왔던 그 부분이니까 7월 8월 달 금요 경마도 확실하게 쩐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마를 보여드리겠고 저희는 주말 경마 주말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